저는 요즘 20대 바리스타라고 이제 오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모르고 오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아는 친구들 오히려 좀 더 가르치기 힘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배움이란 게 이 친구들이 막 정규적인 공부가 아닌 이런 유튜브에서 많이 받아오는 이런 정보들로만 오고 실무 경험이 없는데, 이제 실무를 갖고 있는 다른 매니저들의 교육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오히려 이게 맞지 않냐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업체를 갔다 왔는데 그 업체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원두가 2주가 지나가지고 그 매니저라는 친구가 10kg 정도 원두를 그냥 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한 친구네. 원두 업체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친구.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어디 유튜브에 무슨 챔피언이 상기간이 2주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은 폐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 친구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친구를 나중에 교육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이해시켜야 될까,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상기간에 점점 더 떨어지겠지만은 뭐 못 마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좀 더 써도 된다는 걸 어떻게 이 친구들을 납득시키느냐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은 거를 네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10년을 카페 일을 하고 이제 호주에서도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시작 대회도 나가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90%를 믿고 저한테 아니다 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너무 힘든 거 있어요. 오히려 20대 애들을 가르치는 게. 네. 특히 배우고 친구들은. 이 부분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워낙 다른 부분이다 보니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기에는 유튜브 방송에 성하려면 나만 믿어, 약간 교주 스타일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한테 매혹적인 유튜버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줄 정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주가 지났을 때 폐기량, 보관 상태부터 시작해서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서 상미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상미 기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디캐싱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추출이 원활하게 만드는 정도의 디캐싱은 좀 더 편안한 세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보는 관점이지만, 언제까지 쓸 수 있냐는 로스팅 스타일과 그리고 보관 상태, 포장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좀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 가장 쉽게 얘기를 하는 게 한 뭐 디캐싱은 3, 4일 정도는 해야 되고 2주 내에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 상당히 옛날 내용이거든요. 포장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랬을 때는 2주가 지나면 말 그대로 산패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포장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포장 컨디션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질소 포장을 해서 한 달 정도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1, 2에서 사용하는 틴에 넣어서 포장하는 경우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갔을 때 포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의 일주일 상태하고 3패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매장의 컨디션이라든지, 매장이 좀 더우면 더 산패가 빨라질 거고, 보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더 좋을 거고, 완전 미개봉 상태에서는 한 달 정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매장에서 나가는 음료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미기간이나 에이징 같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좀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추출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디캐싱이나 에이징을 좀 더 하고 추출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좀 단정적으로 나만 믿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정보는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정답을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과연 그 사람 매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을까? 그 정답을 얘기한 그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90%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10%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커피업에서 이직을 했을 때 경력을 인정을 잘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기도 해요. 기존에 했던 스타일과 습관, 예전에 했던 업체에서 했던 거를 탈바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입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경력 있는 바리스타가 청소하고 설거지를 좀 더 잘한다 빼고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장에 왔으면 그 매장의 룰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싫으면 자기가 원하는 룰을 가진 업체로 가야죠. 그리고 폐기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해야지.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판단을 할 때 신입이 물어보지 않아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보고 체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특히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10kg를 폐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다음날 장사할 콩이 있느냐, 이런 거 재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덩달아 같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무언가 시스템을 건드릴 때는 보고가 첫 번째죠. 일단 일을 한다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봐요. 커피 일을 한다는데 커피만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기 커피를 할 사람은 창업을 해야죠. 일을 하러 왔으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적응을 하고, 그 다음 물론 그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안을 하고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매장에서 직원들한테 요청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핸드드립을 매장에서 사람이 할 때도 그렇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바꾸지 마라. 바꿀 때는 한꺼번에 바뀌어야 된다. 너만 바뀌면 그거는 품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일관성에 대한 품질과 질이 좋고 나쁨에 대한 품질. 그래서 정량적인 품질 개념과 정선적인 품질 개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에서는 정량적인 품질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독출나게 좋게 나오는 거는 품질이 벗어난 거예요. 일관성 있는 품질이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품질이 나오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바뀌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이 부분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이라는 개념에서는 일관성 있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품질을 올릴 때는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상당히 잘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피바라고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P로 시작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되게 오래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는 입사하고 4개월인가가 지나서 이제 뭐 얼음 푸고 이제 바 뒤에서 베이스 만들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3, 4개월 거치고 레시피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본사 가서 교육을 받고 그때 커피 머신을 처음 만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사장님의 카페, 엘카페 같은 거는 언제쯤 신입이 들어가가지고 머신을 만지는 그 수준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머신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들어오고 나서 최대한 빨리 세팅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추출하는 데까지는 오래 안 걸려요. 추출은 시스템이지 실력으로 커버하진 않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세팅은 그 어느 정도 시니어급이 세팅을 건드리고 그 만져야 되는 이제 뭐 초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하는 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쓰는 거는 신입도 할 수 있는데 머리를 쓰고 맛을 보고 이거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입이 맛을 못 본다가 아니고 신입이 엘카페가 추구하는 맛의 기준을 모른다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기준점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세팅을 잡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칼리브레이션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추출은 솔직히 말해서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동선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 트레이닝을 시키면 추출은 일주일 안에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루틴이 중요한 거죠. 예? 그 루틴을 일정화 시키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에서 꼭 벗어나는 사람이 있죠. 네. 저가 한 2시간을 한 300잔을 내리는 경우에 네. 이제 그 저희가 오토템포를 쓰고 있는데 네. 오토템포가 깨끗한데 제가 어느 친구한테 주고 1시간 뒤에 오면 오토템포에 막 헛백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어느 뭐 평상 만들어주고 넣었을 텐데 얘는 왜 이렇게 되지? 그 부분이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매뉴얼의 부족함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주의를 줘도 이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바리스타로서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요즘에 내리는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걸 너무 자동 머신처럼 내리려고 하지 않나. 네네. 이런 그 고민도 이런 거 미국하면 지금 제가 이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받는 급여를 저도 물론 이제 헤드급이니까는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할 바에야 차라리 자동 머신을 주고 얘네들을 터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지금 제가 매일 무수히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정상적으로. 과연 이런 거 이 친구들을 교육하고 요즘은 차라리 정말 항상 일관되게 추출을 해주는 자동 머신을 쓰는 게 훨씬 더 사장 입장에서나 인건비나 모든 이런 매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저도 바리스타로서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좀 더 스페셜티랑 이런 쪽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게 좀 이게 점점 이게 서비스 직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친구들이 기술직화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베이커리 카페 하면 제빵 쪽에 있는 친구들은 기술직이다 보니까는 급여가 진짜 모르는데 또 바리스타들은 서비스직으로 그렇게 고정이 된 인식이 생겨가지고 급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컨설팅 나거나 뭐 커피 머신을 수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바리스타로서 이 친구들이 서른이 되고 마흔이 돼도 300일간의 급여를 몇 개가 어쩌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친구들. 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바리스타가 너무 많았고요. 좀 자동화되는 부분, 꽤 많은 부분에 자동화되는 부분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리스타들은 확실하게 직업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알바리스타거든요. 손님이 와서 여기 알바 이 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바리스타는 알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전문직화가 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개나 소
아무나 바리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리스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손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스타라는 인식이 생겼을 때 급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한 사람한테 몰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는 필수라고 보고요. 매장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인당 생산성이라고 하죠. 한 명이 근무했을 때 매출이 인원당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을 때 바리스타가 바에 섰을 때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뭐 그래도 롤모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단어도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제일 많이 인식이 바뀐 직업군 중에 하나가 셰프죠. 똑같은 건데 주방장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셰프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전문적인 셰프들이 TV에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만들어주면서 요리 쪽에서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셰프들, 스타 셰프들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 쪽에서도 좀 스타 바리스타들이 좀 나와주고 인원수 대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거 이외에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페에서는 원두라든지 다양한 MD 상품들까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판매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커피 추출뿐만이 아니고 뭐 도구의 사용법이라든지 소비자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문적인 바리스타들이 앞으로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바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일할 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루틴화된 전자동 기계에서 샷을 뽑아서 이제 우유에 넣어주는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체가 가능한 인력의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답이 됐나요?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최근에 이집트 애들이 바리스타 한다고 오면 제가 오히려 하지 마 그러는 마당이어서 네. 오히려 요즘에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진짜 똘똘한 아니면 진짜 전문직화된 바리스타는 또 드물어요. 지금 일하면서 느끼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바리스타하고 일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된 바리스타는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일할 때 있던 그런 친구들과 그런 막 테크닉이든 뭐 새로운 신기술을 막 얘기 막 원두든 이런 걸 교류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데 제가 여기 아무래도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 노리 멘탈 좀 나가지고 경기 외곽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저도 진짜 너무 멘탈이 많이 나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카페 내에서만 소통하는 건 아니니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